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으로 관세법 문제풀이를 같이 공부하게 된 김병수입니다. 기본 강의 들으신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요. 역시 그 문제풀이의 좀 특성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시험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관세직 9급과 7급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경쟁률 정도로 이제 감안해 봤을 때 20문제지 않습니까? 20문제에서 3개 이상 틀리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기본 강의 들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해서 1개, 많으면 2개, 예,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점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의 하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라는 측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나 공부를 학습한 내용들 중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모르는 부분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약점을 계속해서 커버를 해 나가는 훈련을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할 때 기본 우리 교재와 그 다음에 법조문, 우리 기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예, 거기서 법조문하고,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법조문에 관련된 내용은 조문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그 다음에 법조문 항상 확인을 하셔서 파생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약점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아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커버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럼 1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우리 관세 이론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는 거의 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두 문제 정도는 꼭 기출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는데 기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번. 관세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것. 그렇죠. 예, 1번. 관세란 관세역용, 관세선이죠. 통관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 물품 조세,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죠.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관세는. 예, 그리고 세금이에요.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이 아니죠. 예, 맞죠. 그 다음에 2번. 관세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물품세. 예, 대상이 물건이죠, 유체물. 예, 맞고. 그 다음에 수시세, 우리 공부했습니다.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부과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시세. 예, 그 다음에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해서 부과징수되는 간접소비세. 그러니까 소비세라는 건 소비를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간접이라는 얘기는 실제 물건에 우리 물품의 법률적인 납세 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탐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얘기하죠. 예, 다 기억이 나시죠? 맞습니다. 3번.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의 재정 수입.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목적이었죠. 예. 세금의 원론적인 목적. 관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세의 기본적인 목적이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보다 더 재정 수입 확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는 이제 국내 산업 보호가 있는데, 전자를 재정 수입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 관세. 그 다음에 국내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 관세라고 얘기한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왜 답이 4번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재정관세,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재정 수입 확보. 그 다음에 보호관세,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국내 산업보호가 목적이었죠. 모두 다 높은 관세율 아니죠. 예. 재정관세는 저율이죠. 재정관세는.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혼동될 수도 있어요. 공부하시면 기억이 나시죠? 우리 재정관세라는 국가의 뭡니까?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에 대해 고유를 붙이면 안 되겠죠. 예,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고유를, 세율을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식료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율의,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보호관세는, 그렇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수입 물품의 세금만큼, 고율의 세금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돼서 그만큼 수입 물품의 가격이 높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억제되겠죠. 예, 그러면 국내 산업은 동종 물품이나 경쟁 대체, 예, 수입 대체가 일어나는 거죠. 예, 국내 생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세는 저율관세고 보호관세는 고율관세입니다. 예, 정답은 4번. 그다음에 2번 관세 장벽에 해당되는 것. 예, 우리 그 오랜 시간에 대해서 교재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요. 관세 장벽과 또 같이 뭘 공부했었죠? 그렇죠. 비관세 장벽. 예. 항상 관세 장벽이 나올 땐 비관세 장벽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네. 수입 할당제 1번 뭡니까?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2번 수입 담보은 뭐죠? 비관세 장벽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수출입 링크제. 이것도 뭐죠?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복관세.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관세가 붙어 있죠. 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한, 행위를 했다면 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것. 우리가 뭐 어떤 개념을 다 두고 있죠? 그렇죠. 공정무역이죠. 상호주의에 의한 공정무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정답은 4번인데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적어두세요. 비관세 장벽이다. 비관세 장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관세 이외에 우리가 수입을 억제하는, 규제하는 모든 수단을 다 비관세 수단,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나오죠. 밑줄 법률. 예. 뭐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세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권, 우리의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예, 뭡니까? 그렇죠. 조세 법률주의죠. 예,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는 뭐였죠? 헌법 59조에서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죠. 세금의 세목과 세율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 법률, 예, 다 관세. 예,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제정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도 가장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은 우리가 국정세율이라고 하고, 이러한 세율에 의해서, 국정세율에 의해서 나오는 관세를 국정관세로 얘기하죠. 예,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요, 우리가 지금 국정관세를 다른 말로는 자주관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주관세. 그 하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너럴 타리프로 씁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 그 관세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항상 나올 수가 있는 게 그 최저관세율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이론 부분이 나온다면 뭐 크게 뭐 그래프까지 그래서 나온 문제는 이제 나오지는 않고요. 이런 최저관세율 이 정도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최저관세율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1번. 이는 관세 부과국의 후생 수준을 극대화시키는 관세율이다. 이건 뭐 가장 최저관세율의 그 정의를 아주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후생이 최대가 되는 그 관세율이 있을 것이다. 예. 그 관세율이 우리가 최저관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관세를 최저관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후생 수준 극대화 맞고요. 2번. 이는 최대 수입 관세율과는 상이하다. 맞죠? 예, 최대 수입 관세율이라는 것은 이 지금 후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국가 재정 수입만을 고려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맞죠. 예. 3번.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교육 조건의 개선이라는 이익의 무역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상기하는 관세율이다. 아주 좋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수입 국가가 수출량이 그대로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한다면 당연히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겠죠. 그렇다면 교육 조건은 개선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관세를 부과함으로 해서 수입이 억제되기 때문에 무역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조건도 개선되고 무역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교육 조건은 개선되지만 무역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 줄어든 무역량이 얼마만큼 상쇄를 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상계한다면 결국은 후생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최저관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그다음 4번. 이는 부가가치의 증가를 가장 크게 하는 관세율이다. 아니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보호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재정 수입만을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관세율에 나올 수 있는 문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5번. 종가세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슨 종가세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종가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세평가죠. 예, 관세평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예, 결국은 그 측정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장점이 아닌 거예요. 1번, 물품의 가격에 대해 균등 공평하게 적용된다. 이게 가장 종가세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례하니까 관세가 많아지고, 가격이 싼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세금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비례적이죠. 누진적이죠. 그렇고 맞고요. 그러니까 2번 소정의 관세액을 예견할 수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죠. 세금과 조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될 세액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아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전전긍긍하겠죠. 세금이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가 확정이 될 때까지 아마 전전긍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의 관세액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견합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한 개념은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관세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준이 가격일 때 우리 종가세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격의 과세 표준 뭐였습니까? 그래서 가격의 과세 표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과세 가격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과세 가격이 결국은 한계를 결정해야 되겠죠. 세율도 한계. 그래서 적용을 해야지만 내가 납부할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가격이 근데 여러 개예요. 그래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한 거죠? 그렇죠. 과세 가격 결정 방법. 그렇죠. 공부했죠. 1방법에서 6방법까지.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항상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점은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견할 수 있죠? 계산했죠? 2번 맞고요. 3번. 관세 확정에 대한 분쟁이 없어요. 왜? 딱 떨어지잖아, 지금. 그렇죠. 계산하기 편하잖아. 물론, 이 과세 가격을 산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종량세에 비해서 어렵지만, 공평하잖아요. 오히려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고가품이 많이 수입되면 세금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진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종가세는 공평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죠. 맞죠. 4번. 수출국에 따라 품질에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된다. 이건 아니죠. 품질에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된다면 뭐 나쁜 품질이 들어와도 똑같은 관세 부과되면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좀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4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6번. 그래서 사실은 5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세금과 관련해서 요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제가 기본 강의 들 때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 징수에 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